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9살 지은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벅차고 또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 5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침 일찍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전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게 제 하루 일과예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지만 딸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게 견딜만해집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2023년 11월 중순, 유난히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첫 수업 전에 아침을 먹으려고 학교 근처 작은 빵집으로 향했어요. 늘 가던 그 빵집이요. 따뜻한 크림빵 하나와 커피 한 잔이면 3,000원 정도였는데 그게 제겐 소소한 아침의 행복이었거든요. 빵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입구 옆 계단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계셨죠. 얼굴은 땡볕에 그을려서 까맣게 변해 있었고 손은 때가 타서 새카맸어요. 앞에 작은 종이컵을 놓고 계셨는데 안에 몇 개 안 되는 동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제 모습도 빠듯한데 남을 도울 여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빵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분도 함께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빵집은 작았고 저와 그분, 그리고 주인아 주머니만 계셨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빵을 고르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분이 주머니를 뒤지며 동전을 세고 계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 둘, 셋.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세고 또 세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저기, 뭐 사실 거예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뭐 드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돈이 좀 모자라서요. 괜찮아요. 그분의 손바닥 위에는 850원이 있었어요. 가장 싼 크림빵이 1,500원이었으니까 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제가 사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전 그냥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 끼 같이 드세요. 제가 아직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크림빵 2개와 따뜻한 커피 2잔을 샀어요. 7,000원. 그날 제 지갑에 남은 돈이 12,000원이었으니까 결코 여유 있는 지출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빵집 한쪽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분은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한참을 그 온기만 느끼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도 아침 안 먹으면 하루 종일 힘들거든요.
같이 먹어요. 그분은 천천히 빵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한 입 한 입을 소중하게 드셨습니다. 저는 지은이라고 해요. 근처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쉰 것이 오랫동안 사람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민수 씨, 여기서 주무세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작년 겨울부터요. 가족은 안 계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가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들었어요. 저는 원래 공장에서 일했어요. 작은 부품 공장이었는데 15년을 다녔죠. 성실하게 일했어요. 정말로요. 어머니 병원비 대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민수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무너졌나 봐요. 매일 술을 마셨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회사에서 잘렸죠. 그때부터였어요. 친구라는 사람이 마약을 권했어요. 이거 하면 힘든 거 다 잊어진다면서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미친 것처럼 돈이 있으면 다 거기에 쏟아부었어요. 집도 날리고 가진 것 다 날리고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안 하세요? 네. 6개월 전에 끊었어요. 지역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끊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있잖아요, 지은 씨. 네. 사람들이 저를 사람으로 안 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길 가다가 누가 저한테 침을 뱉었어요. 더러운 거지 새끼라고 하면서요. 편의점 앞에서 쉬고 있는데 주인이 나와서 냄새난다. 썩 꺼지라고 했어요. 지하철역에서 잠깐 따뜻한 곳에 들어가 있으면 영무원이 와서 쫓아내요. 어제는요, 한 아주머니가 제 앞에 지나가다가 아이 손을 확 잡아당기면서 저런 사람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무서움과 혐오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민수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는 효자였어요. 매주 병원에 가서 어머니 시중 들었고 손 한 번 안 잡아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보시면 분명 실망하실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아들을 보면 하늘에서 얼마나 우실까요? 아니에요, 민수 씨.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민수 씨는 마약을 끊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다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분명 민수 씨가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아들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민수 씨는 말했어요. 매일 아침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본다고, 구인 광고를 보고 일자리에 전화를 한다고. 하지만 주소지가 없고 보증인이 없어서 번번이 거절당한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시도한다고. 목욕탕에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역 화장실에서 몸을 씻는다고. 옷은 교회 무료 나눔에서 받은 거라고. 밥은 복지관이나 무료 급식소에서 먹는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지은 씨. 시계를 보니 제 수업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어요. 민수 씨, 저 수업 가야 해요. 미안해요. 아,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답게 대접받았어요. 저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어요. 그때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줄 게 있어요. 네. 민수 씨는 자신의 낡은 배낭을 뒤지더니 구겨진 종이 한 장과 볼펜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안 써지는 것 같았어요. 글씨가 삐뚤빠뚤해서 미안해요. 악필이에요. 민수 씨는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급하게 빵집을 나와 학교로 뛰어갔어요. 수업 시작 2분 전에 겨우 교실에 도착했죠.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앉았는데 문득 민수 씨가 준 쪽지가 생각났어요.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는 동안 저는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 씨에게 악필이라 죄송합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오늘 아침 저는 한강에 갈 생각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내려고 했어요.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데, 모두가 날 쓰레기 보듯 하는데, 어머니한테도 부끄러운 아들인데, 그냥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따뜻한 빵이라도 먹고 싶었어요. 850원을 모았는데 부족하더라고요. 그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제가 한심했어요. 역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은 씨를 만났어요. 지은 씨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이름을 물어봐 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제가 다시 살 수 있다고 말해주셨어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어요. 제가 아직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지은 씨 덕분에 오늘 하루는 더 살아보려고요.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살아있고 싶어요. 지은 씨가 있는 세상이라면 조금 더 버텨볼 만한 것 같아요. 어쩌면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은 씨가 보여준 그 따뜻함을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지은 씨, 민수 올림. 저는 그 쪽지를 읽으며 교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교수님의 강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민수 씨의 글씨만 가득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한강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제가 말을 걸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바빠서 5분도 함께 앉아있지 않았다면? 민수 씨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다시 그 빵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빵집 주인 아주머니께 여쭤봤지만 아침에 나가신 후로
못 봤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그 빵집 앞을 지나갔어요. 학교 가는 길도 아니었지만 일부러 돌아서 갔습니다. 민수 씨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안부라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민수 씨가 결국 그런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드셨어요. 학생, 잠깐만요. 네, 그 남자분 있잖아요. 학생이랑 같이 빵 드시던 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네, 네. 그분 어떻게 되셨어요? 며칠 전에 오셨어요. 완전 깨끗하게 씻고 새 옷 입고 오셨더라고요. 정말요? 네. 저한테 이거 전해달라고 하시던데요. 아주머니가 건네준 건 작은 봉투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과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은 씨에게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민수입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은 씨와 헤어지고 나서 저는 한강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상담 선생님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죽고 싶었던 것도, 지은 씨를 만난 것도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임시주거시설을 연결해 주셨고, 일자리도 알아봐 주셨어요.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이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세요. 제 사정을 아시고도 일자리를 주셨어요. 급여를 처음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었어요. 그리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헌 옷가게에서 깨끗한 옷을 샀어요. 거울을 보는데 제가 사람 같더라고요. 오랜만이었어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이요.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은 씨가 있으니까요. 저를 사람으로 봐준 지은 씨가 있는 이 세상에서 저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요. 언젠가 지은 씨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돈을 갚습니다. 7,000원이라고 하셨죠? 1만 원 드려요. 나머지는 저에게 베풀어준 그 따뜻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지은 씨,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도 분명 지은 씨께 감사하고 계실 거예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앞으로 저는 열심히 살아갈게요. 지은 씨를 실망시키지 않도록요. 민수 올림. P.S. 빵집 아주머니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따뜻한 빵 한 조각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빵집 앞에서 그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살아있다는 것, 민수 씨가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딸아이를 안고 한참을 있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우는 거 아니야. 엄마 기뻐서 그래. 뭐가 기뻐? 엄마가 오늘 정말 좋은 일을 했거든. 어떤 일? 저는 딸아이에게 민수 씨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요.
세상에는 힘든 사람들이 많단다. 우리처럼 집이 없고 밥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힘든 일이 생겨서 그런 거야.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해?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면 돼. 따뜻한 말 한마디, 빵 한 조각이면 충분해. 나도 그럴래. 딸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작은 실천을 하려고 노력해요. 길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을 봐도 외면하지 않아요. 추우시죠? 따뜻한 거 드실래요? 하고 물어봐요. 거절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물어봐요. 편의점에서 김밥을 살 때 하나 더 사서 나눠드려요. 길에서 넘어지신 분이 있으면 일으켜 드려요. 지하철에서 힘들어 보이시는 분께 자리를 양보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일들이에요. 하지만 민수 씨 덕분에 알았어요. 그 작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도 그래서예요. 여러분도 혹시 길에서 누군가를 마주치신다면 한 번만 멈춰 서 주세요. 그분의 이름을 물어봐 주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내일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민수 씨를 마지막으로 본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민수 씨가 어디선가 열심히 살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민수 씨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따뜻함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발 하루만 더 버텨주세요.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을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에게도 지은이 나타날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살아갈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한 번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괜찮으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같이 밥 드실래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저 7,000원짜리 빵과 커피를 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따뜻한 세상, 조금 더 친절한 세상, 조금 더 사람다운 세상. 그런 세상은 거창한 운동이나 정책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믿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작은 친절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지은 올림. P.S. 민수 씨,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연락 주세요. 딸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민수 아저씨 힘내세요라고요. 전해드리고 싶어요.